먼저 10장 5절에서 면적분해서의 공면, 면적분해서 공면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원기동좌표, 고좌표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그거 첫 번째가 자코비안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코비안이 3차원에서의 3x3 매트릭스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2차원일 때는 라운드 U, V, 라운드 X, Y를 해가지고 했었죠. 이렇게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이렇게 하고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원에서 변환을 했고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폴라 코디네이트하고 XY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사이에서 자코비안을 쓰면은 R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DX하고 DY가 있고 DC가 있으면 자코비안은 여기가 R로 표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원통 좌표계 그리고 구좌표계에서 어떻게 자코비안이 표현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원통 좌표계를 보겠는데 원통 좌표계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Z축으로 하나만 더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R이 있고요. R이 있고 X축 사이 관계에서 세타라는 게 있기 때문에 X축의 방향은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 상태에서 Z 방향은 Z가 됩니다. 그리고 미소변이 X, DX, DY, DZ라고 만약에 표현할 수도 있는데 미소 볼륨은 DZ, DR, D시타하고 그 앞에 R이라는 자코비안 코디네이터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여기에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하나 더 생기니까는 원통 좌표계에서의 자코비안은 R이 됩니다. 그런데 실린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구좌표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구좌표계에서는 좌표계가 로하고 파이하고 세타로 구성이 됩니다. 로라는 것은 원점에서 그 전까지의 길이가 로고요. 파이는 Z축에서 원점까지의 그 각도가 파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높이는 뭐냐면은 로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XY축에다가 투영되는 요 R은 로의 사인 파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X축하고 Y축을 구분해서 표시하면은 X축은 로 사인 파이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는 로 사인 파이에다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XYZ가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 XYZ하고는 로 파이 시타 사이에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미소 볼륨 dx, dy, dz라고도 쓸 수 있는 미소 볼륨은 d로 d 파이 그 다음에 d 시타 사이에 이런 식의 관계식을 맺습니다. 로 제곱 사인 파이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자코비안입니다. 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다음 페이지에 일단은 간단하게 증명하는 걸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공식에다가 조금 전에 x, y, z하고 로 파이 시타 사이 관계식을 다 이어가지고 일일이 미분을 해서 쭉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요거는 각자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장 5전에서 메인으로 말하고 있는 공면에서의 매개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파라메타릭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서피스라는 것은 어떤 서피스를 파라메트릭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인데요. 가령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배웠었죠. 이게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a제곱이라고 했을 때 y 이퀄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세타면은 y = a sin 세타고요. x는 a 코사인 세타로 하면서 이 파라메타 세타라는 걸로 지금 표현이 가능하고 x와 y라는 표현 대신에 세타로 파라메타로 표현을 하면은 한 바퀴 돈 것, 두 바퀴 돈 것 그런 것까지 표현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는 곡선이잖아요. 곡선인데 파라메타로 표현하면 1차원이죠. 세타 하나밖에 없는데 곡선을 표현할 때는 x, y 1차원을 2차원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때 파라메타로 표현한 거고요. 지금은 공간상에서의 곡면입니다. 곡면은 가령 x, y, z라는 3차원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이걸 파라메타로 표현할 때는 u와 v라는 두 개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죠. 이가 지금 원통 좌표계가 아니고 원통입니다. 원통에서 이런 서피스가 있습니다. 이 서피스가 있으면은 원통 좌표계에 해당되는 길이가 일단 정해지는 거잖아요. 길이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파라메타는 지금 요 각도, 여기에 해당되는 각도하고 높이 요 두 개가 파라메타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이 원통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파라메타는 u하고 v, 여기서 u라고 하는 거는 각도죠. 각도 세타에 해당되는 거고 v는 높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u는 0에서 2파이까지가 존재하는 거고 v는 계속 높이가 있으면 만약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이 x, y, z 상에서의 이런 공간으로 매핑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하고 v의 파라메타가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한 공간이고 x, y, z라는 공간이 있으니까는 요 사이에 면적을 적분할 때는 자코비안을 가지고 치환을 해서 적분하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게 원통입니다. 원통 좌표계가 아니고요. 지금은 A가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다음에 이건 스페리칼 구입니다. 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구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장에서는 여기에서 x, y, z 방향에서 이 각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각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원뿔인데요. 이 원뿔을 u하고 v로 표현했는데 u는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높이에 해당되는 거고 v는 이렇게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서피스를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토로스죠. 토로스인가요? 토로스는 뭐냐면은 이런 도넛 같이 생긴 것을 토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XYZ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U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공간상에서 토로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메비우스 스트립인데요. 메비우스는 파라미터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메비우스의 방정식에서 메비우스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무한히 뺑뺑 돌 수 있는 그런 게 메비우스 스트립인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9장 7절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9장 7절에서 뭘 했냐면 그레디언트 F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레디언트 F는 9배 기울기고요. 곡선에서는 법선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곡면에서도 법선 방향을 나타내는 내는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해보면 원이 있을 때 그죠? 원이 있을 때 여기에 t가 있으면은 x 이꼴 요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a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코사인 t고 y 이꼴 a 사인 t가 됩니다. t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r이라는 벡터는 실제로는 r이라는 벡터, 원의 r이라는 이 벡터는 A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t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t로 미분을 할 때는 막바로 미분이 안 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해서 dt분의 이걸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펑션 오브 x, y라고 합시다. 근데 x하고 y는 각각 t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f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곱하기 dt분의 dx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t분의 dy를 하면은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가 나오는데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j 크로스가 아니죠. 이너 프로덕트 dt분의 dxi 플러스 dt분의 dy의 j하고 동일하고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직각인 것을 의미하고 이게 접선 이게 법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접선하고 직각이니까 법선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그레디언트 펑션은 곡선일 경우에는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3차원으로 가더라도 3차원에 갔을 때는 어떤 이런 평면이 있으면은 이 평면에 움직이는 곡선 위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그레디언트 F는 이 접평면의 법스인 방향으로 된다라는 것을 9장 7절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펑션이라는 것 어떤 곡선이라든지 곡면의 함수가 들어갔을 때 방정식이 들어갈 때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접선의 방향이 나타나는 거고 접선의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거를 노멀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그레디언트 방정식에다가 그레디언트 f의 크기를 나누면은 노멀 벡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또 배웠듯이 파라메타로 곡면을 파라메타로 곡면을 표현하면은 U하고 V라는 두 개의 파라메타로 곡면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곡면에서 일정한 U 값이 흘러가는 곡선이 있을 거고 일정한 V 값이 흘러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따라 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라운드 U분의 라운드 어떤 방향을 적분하고 하면은 당연하게 요 점에서의 접선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V라는 파라미터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V 파라미터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U 값이 일정할 때 V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쪽에서의 접선의 방향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공간상에서 두 개의 접선이 생기면 이거하고 수직한 거는 이거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됩니다. 따라서
라운드 U분의 라운드 R하고 라운드 U분의 라운드 V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게 법선 방향이 되는 거고, 법선 방향이 되는 거에다가 그거의 크기로 나누면은 노멀한 법선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따라서 노멀한 방향으로의 법선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요 공식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이거를 간단한 예제 543페이지 우리 교과서의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입니다. 사실은 구일 때 유닛 노멀 벡터를 구해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만 구하면 됩니다. 그레디언트만 구하면은 이게 노멀 방향이 되잖아요. 노멀 방향은 EXI 플러스 EYJ 플러스 EZK가 되고요. 근데 노멀한 것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단위 벡터를 구하면 됩니다.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크기를 하면은 2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고 이게 a제곱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i 플러스 yj의 zk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없어지면은 이 값이 노멀한 방향, 스페리 9에서의 노멀한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됩니다.